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탁 탐구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보내주신 1975년 타카하시 신지 선생의 강연 녹취록, 이걸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주제는 마음의 원점, 그리고 올바른 마음입니다. 사실 마음이란 말은 늘 쓰지만 그 실체가 뭘까 하면 좀 막연하잖아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본질에 한번 다가가 보죠. 네, 그렇죠. 보통 마음, 정신 이런 건 형태가 없으니까 파악하기 어렵다고들 생각하시죠. 근데 이 강연에서는요, 마음에도 분명한 실체와 법칙이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게 그냥 심리학적 개념을 넘어서는 거예요. 뭐랄까 우주적인 원리랑 연결된 마음의 본질,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에도 형태가 있다. 이거 시작부터 흥미로운데요? 강연자가 마음이 실제로 가슴 부근에 위치하고 어떤 그 올바른 기준, 그러니까 조화로운 삶의 태도를 가지면요,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 형태까지 느낄 수 있다. 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신 또는 자연의 마음입니다. 강연에서는 신을 어떤 종교적인 그런 대상이라기보다는 우리 생존 환경 그 자체, 대자연으로 보는 거죠. 예를 들면 태양이 아무 대가 없이 에너지를 막 주잖아요. 아, 네네. 그래서 지구 생태계가 유지되고 이런 대가 없는 배품, 이게 바로 신의 마음, 자연의 마음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마음의 원형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가 없는 배품이 원형이다. 그럼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뭔가 다른 특징 같은 것도 나타나나요? 강연에서 마음 따라 다른 빛이 나온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죠. 강연에 따르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일종의 에너지장, 오라라고 할까요? 그런 걸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음이 아주 맑고 조화로우면 부드러운 금색 빛깔. 금색 빛이요. 오. 네. 분노에 차 있으면 막 불꽃 같은 붉은 빛. 또 감정이나 본능적으로 좀 치우친 마음은 분홍색 빛을 띈다고 설명을 해요. 와. 그래서 불사기나 성화에 있는 후광 있잖아요. 네네, 후광. 그것도 어쩌면 이런 묘묘한 빛을 실제로 본 사람들이 표현한 게 아닐까? 이렇게 추측도 하고요. 마음 상태가 빛깔로 드러난다니. 이거 진짜 좀 파격적인데요? 그렇죠. 상당히 독특한 관점이죠. 이게 뭐랑 연결되냐면 마음이라는 게 감정, 지성, 이성, 본능, 그리고 소낸이라고 하는 생각 에너지, 이런 것들이 균형을 이룰 때 가장 이상적인 상태. 강연에서는 마르키 유타카, 즉 둥글고 풍요로운 상태가 된다고 하거든요. 둥글고 풍요롭다. 네. 반대로 막 원망, 질투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마음의 시즈미, 즉 얼룩을 만든대요. 그래서 균형을 깨뜨리고 어두운 빛을 내게 한다고 보는 거죠. 아, 얼룩이 생기는군요. 네. 그래서 조화로운 마음에는 긍정적인 에너지, 강연 표현으로는 빛의 존재들이 자연스럽게 협력하게 된다. 이런 말까지 덧붙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육체랑 이 마음, 영혼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떤 관계일까요? 육체를 배, 영혼을 선장에 비유한 부분이 인상 깊던데요. 네. 그 비유가 아주 핵심적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 즉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 여러 생을 갖추면서 배움을 계속한다는 관점이에요. 타마시노 각슈, 영혼의 학습이죠. 영혼의 학습. 은혜이고요.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 있잖아요. 가족이라든지 국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 배움을 위해서 영혼 스스로 선택한 무대라는 거죠. 아, 스스로 선택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육체라는 배는 잠시 타는 거고 정말 중요한 건 선장인 영혼,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의 마음 상태로 만들어지는 코시타이, 즉 빛의 몸이라고 설명해요. 빛의 몸이요? 네, 일종의 아주 미세한 에너지체 같은 건데 육신이 없어져도 영혼과 함께 다음 생으로 가져가는 거라고 합니다. 아, 결국 이 삶이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군요. 바로 그 점을 강조하는 거죠. 그럼 이 마음 상태를 조화롭게 잘 유지하는 게 엄청 중요하겠네요. 혹시 어떤 법칙이나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그 생각이 에너지라서 남을 미워하면 그게 결국 나한테 돌아온다는 반작용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핵심 원리가 바로 다이초화, 즉 대조화입니다. 갈등이나 파괴는 자연의 질서가 아니고 오히려 혼란 상태라는 거죠. 인간 본연의 길은 조화에 있다, 이겁니다. 조화. 네. 그래서 이걸 이루려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추우도, 중도적인 관점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요. 중도요? 보고, 듣고,
생각하는 모든 면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중요한 실천 방법으로 한세, 즉 반성을 이야기합니다. 반성이라면 그냥 후회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게 좀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성은 단순히 내가 잘못했네 이게 아니고요. 매일매일 자기 안에 있는 그 거짓말할 수 없는 선한 마음, 젠가나루 꼬꾸로라고 표현하는데 그 양심을 기준으로 자기 생각과 행동을 계속 비춰보고 수정해 나가는 적극적인 내면 정화 작업이에요. 아, 적극적인 정화 작업이군요. 그렇죠. 이걸 통해서 마음의 쿠모리, 즉 흐림이나 스모그 같은 걸 걷어낸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지식만 쌓는 게 아니라 직접 해보는 실천,実践을 통해서 진짜 지혜, 치혜를 얻어야 한다 이런 맥락이겠네요. 정확합니다. 아는 것, 지식 키를 삶에서 직접 해보는 것,実践으로 옮겨야만 그게 진짜 내 것이 되는 지혜, 치혜가 된다는 거죠. 네, 바로 그거네요. 자, 오늘 이야기 나눈 것들을 좀 정리해보자면요. 이 강연은 결국 마음이라는 게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라 실제 형태와 빛을 가진 어떤 에너지체이고 영원한 영혼과 연결되어 있어서 그 마음 상태가 지금 우리의 현실은 물론이고 다음 생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 진짜 행복이라는 건 뭐 바깥의 조건보다는 꾸준한 자기 성찰, 즉 반성과 중도의 실천, 이걸 통해서 내 안의 조화를 이루는 것에 달려있다 이런 메시지 같아요. 네, 그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 이 강연 내용처럼 우리의 진짜 잠재력이나 우주와의 깊은 연결이 어떤 외부적인 성공이나 성취가 아니라 바로 이 내면 세계의 정화와 조화를 통해서 열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현실을 만들고 어쩌면 보이지 않는 다른 차원과도 연결될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일지도 모른다. 이런 가능성을 한번 진지하게 고려해 볼 때 여러분의 일상적인 생각 습관이나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좀 다르게 바라볼 수 있을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